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줄세계과학의 줄의 진동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선밀도가 다른 두 종류의 줄을 가지고 줄에 걸리는 장력을 바꿔가면서 횡파와 종파를 만들어보고 공명 진동수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험 장치들입니다. 전자저울과 선밀도가 크고 작은 두 종류의 줄, 줄자, 사인파형 발생기, 진동자, 질량 추 세트, 유니버셜 클램프, 직각 클램프, 도르래, 그리고 지지봉입니다. 실험 장치 부품들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우선 줄의 선밀도를 측정합니다. 굵은 줄의 질량과 가는 줄의 질량을 각각 측정합니다. 선밀도를 계산하려면 길이를 재야 하겠죠? 줄자를 이용해서 굵은 줄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줄이 기니까 반으로 접어서 측정한 후 2배 해주면 되죠. 가는 줄은 질량 측정을 위해서 길게 끊었으니까 2번 접어서 4가닥이 되게 한 후 양끝의 길이를 측정하고 4배 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질량과 길이를 킬로그램과 미터로 환산해서 선밀도를 구하면 됩니다. 금속 지지봉 2개를 결합하고 유니버셜 클램프를 실험대에 단단히 물린 후 결합한 지지봉을 클램프에 꽂아 고정합니다. 그리고 진동자를 봉에 관통시킨 후 지지봉 아래쪽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직각 클램프를 봉에 끼운 후 도르래를 직각 클램프에 고정합니다. 도르래 높이는 조절할 거예요. 첫 번째 실험은 굵은 줄로 해볼게요. 진동자의 진동날 구멍에 줄을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줄을 도르래에 한번 감아 걸친 후 매듭을 만들어 추 거리를 걸 수 있게끔 고리를 만들어 둡니다. 실험에서는 남는 줄이 좀 길어 보이는데요.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듭에 추거리를 걸고 적당한 질량을 올려놓습니다. 처음 질량은 50에서 100g 정도면 무난할 거예요. 이 실험에서는 100g을 걸었습니다. 추거리의 질량이 5g이므로 줄에는 105g의 무게에 해당하는 장력이 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동날 끝과 도르래와 줄이 접촉하는 지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1.0m 정도로 맞추는 것이 파장의 길이를 계산하기도 편하겠네요. 진동자와 사인파형 발생기를 바나나 잭으로 연결하고 사인파형 발생기 본체의 전원잭을 연결합니다. 사인파형 발생기에는 파형 선택 노브가 있는데요. 이 노브를 돌리면 사인파, 사각파, 톱니파 등 다양한 파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인파형으로 줄을 흔들어 줄 것이므로 사인파형을 선택합니다. 진동수 조절은 오른쪽 아래의 진동수 조절 노브로 컨트롤하는데요. 노브를 돌리면 커서가 이동합니다. 이 커서를 1의 자리에 위치시킨 후 노브를 눌러주고 나서 노브를 돌리면 1Hz씩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노브는 진폭 조절 노브인데요. 격렬하게 줄을 흔들 수 있도록 시계 방향으로 최대로 돌려놓습니다. 진동자의 진동날의 배치가 이와 같을 때는 진동날이 진동하면서 줄을 위아래로 평행하게 당기게 되므로 종파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90도 돌리면 진동날이 진동하면서 줄을 좌우로 흔들게 되므로 횡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단 횡파부터 실험할 것이므로 진동자의 헤드 부분을 돌려서 이와 같이 진동날의 진동이 파동과 수직이 되게끔 배치합니다. 사인파형으로 흔들어주면서 진폭은 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진동수 조절 노브를 돌려서 진동수를 1Hz씩 점점 올려주면서 기본 진동이 발생하는 진동수를 찾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약 10Hz 근처에서 기본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진동수를 더 증가시켜 2배 진동이 일어나는 진동수를 찾습니다. 진동날에 묶인 부분에는 항상 마디가 생기고 그리고 중간 지점에 마디가 생기겠죠? 또 줄이 도르래와 만나는 지점에 항상 마디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번에는 진동수를 더 증가시켜 3배 진동이 일어나는 진동수를 찾습니다. 양 끝을 제외하고 줄의 중간에 2개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4배 진동의 진동수를 찾아볼까요? 이와 같이 4개의 배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4배 진동의 배는 기본 진동수의 몇 배냐는 뜻이지 배, 즉 안티노드의 개수가 몇 개냐는 뜻은 아니지만 공교롭게 안티노드의 숫자와 배진동의 숫자가 일치하므로 안티노드의 개수를 눈으로 세는 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여건이 된다면 5배, 6배 진동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사인파형 발생기의 진동수를 0으로, 진폭도 0으로 만들어 다음 실험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종파 실험입니다. 종파 실험은 진동자의 헤드만 다시 처음 상태로 돌려놓고 같은 과정의 실험을 반복하는 것이죠. 진동자의 진폭을 최대로 놓은 상태에서 진동수를 1Hz씩 증가시켜 줄의 기본 진동이 일어나는 진동수를 파악합니다. 줄의 길이와 추의 질량이 바뀐 것이 없고 진동날의 진동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진동자의 진동수가 2배가 되어야 비로소 기본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즉, 이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동자가 2번 진동해야 줄이 1번 진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수를 계속 증가시켜 2배 진동이 일어나는 진동수, 3배 진동이 일어나는 진동수, 그리고 4배 진동이 일어나는 진동수를 확인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5배, 6배 진동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또 다시 사인파형 발생기의 진동수를 0으로, 진폭도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추의 질량을 더 증가시킨 후 역시 같은 과정으로 횡파와 종파에 대해서 최소 4배 진동까지 실험을 반복합니다. 질량 변화는 3세트 정도로 해서 3가지 크기의 장력에 대해서 실험 데이터를 얻는 것이 좋은데요. 반드시 처음 매단 질량의 4배가 되는 질량으로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g의 추를 매단 후 기본 진동을 20Hz에서 얻었다면 질량을 4배인 80g으로 해서 장력을 4배로 해주면 기본 진동수가 40Hz로 증가한다든지 파동 속력이 2배가 된다든지 하는 이론적인 부분을 증명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굵은 줄에 대한 실험이 끝났으므로 굵은 줄을 풀어내고 가는 줄을 묶어서 지금까지 한 실험과 같은 과정으로 횡파와 종파 실험을 반복하면 됩니다. 실험은 아주 간단하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측정 값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가 필요하겠죠. 이 강의에서는 진동 방향과 선 밀도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표를 2개씩 나눠서 4개의 표로 만들었는데 꼭 이대로 만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 적절하게 바꿔서 만들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1개나 2개의 표로 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데이터는 대표 데이터 1개만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채워 넣으면 될 거예요. 그럼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살펴볼까요? 항상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시작할 때는 실험의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리고 대표적인 계산 과정을 밝혀줘야 여러분이 올바르게 계산을 했는지 교강사가 확인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샘플로 주어진 계산치에서는 거의 이론치와 실험치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배의 수가 증가하면 미묘하게 몇 헤르츠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선밀도가 부정확하다든지 배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마디가 명확하게 발생하는 진동수를 찾는 데서 조금 오차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명 진동수를 결정하는 독립 변수들, 즉 장력의 변화와 선밀도의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치가 얼마나 이론치에 잘 맞아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 위주로 분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실험 자체는 오차가 크게 발생할 요인이 그다지 없는 실험인 것이죠. 만약 오차가 발생한다면
횡파 실험보다는 종파 실험에서 오차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줄을 길이 방향으로 당기다 보니까 도르래를 지나서 추와 연결되어 있는 줄도 길이 방향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매달린 추도 덩달아 위아래로 진동하게 되므로 횡파 실험보다 조금 더 출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력이 변하게 되니까 정상파가 교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도르래와 추의 거리는 가깝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가 매달린 나머지 줄의 무게가 영향을 끼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배의 수가 증가할 때도 오차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만 추의 질량이 증가해도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줄이 진동하는 데 따라 추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추가 무거울수록 장력도 더 크게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장력을 4배 증가시켰을 때 진동수가 2배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내용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장력과 선밀도의 변화에 따른 파장과 파동 속력의 변화를 정리해주면 될 것입니다. 장력은 4배 정도 증가시켜서 파동 속력이 2배가 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만 준비된 굵은 줄과 가는 줄의 선밀도가 4배가 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파동 속력이 루트 뮤에 반비례하는지만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실험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이 실험에서는 굵은 줄의 선밀도는 뮤는 2.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kg per 미터, 가는 줄의 선밀도는 뮤는 1.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kg per 미터로서 선밀도가 약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대략 4배 정도 파동 속력의 증가가 얻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실험 결과를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추의 질량이 4배가 아닌 경우도 따로따로 분석해서 각각의 오차를 별도의 표로 정리하면 더 훌륭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줄이 진동할 때 배의 크기는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줄이 진동하는 방향에 따라 관측하는 방향을 달리해가면서 최대 진폭이 만들어지는 진동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치 앞에서도 관찰해보고 옆쪽에서도 관찰해보면서 줄의 진폭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위치에서 최대 진폭이 될 때의 마디를 찾아보면 됩니다. 실험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크게 오차가 날 만한 요인이 많이 없으므로 데이터에 대한 오차 분석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네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별개의 상황이므로 오차가 클 수도 있을 텐데 이 강좌에서 설명한 내용들과 구글링으로 찾아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오차 분석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과 레포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만 짚어준 거예요. 좀 더 깊은 해석과 물리적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의 몫이죠. 실험의 목적과 의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구글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더 풍성한 분석 내용의 결과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